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조사 전후 모습 보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에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임시가 제일 심합니다. 처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검찰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한 푼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검찰은 시기를 좀 영장 청구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언제쯤 영장 청구를 할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를 이제 고민하지 말고 얼른 하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의심하는 것이 배임 혐의인 것인데 17일에 이미 검찰 소환을 마쳤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마쳤고 그 이후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라는 식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거가 차고 넘치고 혐의 입증이 자신이 있다면 영장 청구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에 비회기 기간을 만들 테니 그때 영장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9월까지 본회의 기간까지 그 영장 청구를 뒤로 넘기겠다는 건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병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영장 시기를 저울질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굳이 9월까지 넘어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물음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 대표에 대해 소환 절차도 마쳤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한다면 8월 내에 영장 청구를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과거만 해도 이 민주당이 공휴일에 임시 국회를 소집하면서까지 이 회기에 틈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아마 이제 그 표결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결이 돼버리면 또 이게 방탄으로 이게 국민의 비난이 겁나고 만약에 가결돼 버리면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탄핵이 되지만 사법부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 어느 경우도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비회기 중에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도 이게 제가 법조인이지만 어느 피의자 피고인이 자기 수사 시점을 요구합니까? 제가 보기에 딱 2명 있더라고요.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예요. 송영길 대표도 검찰 가서 빨리 수사해라. 이재명 대표도 빨리 비회기 중에 쳐라. 아니 피의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거는 수사는 검찰의 시간표에 따라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언제 해라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특권의식이다. 이게 식당 예약하듯이 마음대로 자기가 날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씀을 저기에 돌려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게 영장이 9월로 늦어진 게 누구 책임입니까? 원래 쌍방울이 수사가 끝날 때는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다음에 그 민변의 김영태 변호사가 기피 신청하면서 이게 재판이 공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월 20일로 미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쌍방울 소환이 8월 말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까 9월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포기 안 됐으면 당론으로 그냥 가결하면 되잖아요. 당론으로 신상발언 통해서 내가 여기 불체포특구 포기 안 됐으니까 가결시켜 주세요. 나 판사 앞에 가서 실제 받겠습니다. 이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지금 친명계각에서는 일단은 다시 회기 중에 만약에 체포안이 올라오면 부결시켜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떻게 뭐냐면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회기 중 말고 회기 전에 비회기 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어떤 느낌을 지울 수 없냐면 정치권을 희화화시켜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신들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 하면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그냥 이 비회기 중에 치면 굳이 입법부가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헌법상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기에서 부결 가결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포기한 야당 대표를 의원들이 가결을 시키는 모습을 또 생중계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비회기 때 청구를 하면 나가겠다고 해도 그게 문제입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문제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검찰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본인들의 무소불위의 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군소리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회기 때 해야만 정치권에 있는 뭐 이런 굳이 비생산적인 가결, 표결, 체포동의안 이런 부분을 할 필요 있겠냐라고 그렇게 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비회기 때 이재명 대표를 굳이 청구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입법부를 존중하는 부분도 되고 검찰 권한에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이 없겠구나라는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벌어질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당대표에 나서지 않았으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개인이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되고 한국 정치에 지금 그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검찰이 무슨 시기를 조절하거나 이렇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라는 그 특권 그리고 민주당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는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당당한 피의자가 아닌가. 그리고 검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가서 조사를 받아봐야 아는데 이미 자기는 나는 이런 입장이니 이것으로 가름하겠소. 이렇게 하는 진술서를 질문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진술서를 먼저 제출하는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검찰 수사를 희화화시킨 거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할 뜻이 있다라면 의원직 사퇴하시고 당대표직 물러나시고 개인으로서 내가 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민주당도 살고 한국 정치도 살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본인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를 자꾸 너무나 당의 문제 또 그리고 이 전체 한국 정치의 문제로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말씀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건 구 기자님의 바람 같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정확한 분석은 아닌 게 결과론적인 분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탓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1년 6개월 동안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1년 6개월 탈탈 털었어요. 백현등 4차례 소환합니다. 그 증거 하나도 못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소환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어느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한 정치인을 자신과 경선 후보였던 사람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수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결국은 윤석열 전 정부의 검찰이 결국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야당 대표를 이렇게 질질 끌어가면서 야당 욕보이기식으로 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런 혼란을 누가 초래했냐?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초래했다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냥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태도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논평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은 어떤 입장이냐? 일단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이라든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늘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검찰도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야당 대표를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건 검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검찰이 그런 부담을 느낄 이유도 없고요. 안 느낀다 봐요. 네. 검찰은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 진척도에 따라서 그대로 이게 시간표에 따라 청구하고 있는 거죠. 굳이 무리하게 비얘기를 맞추기 위해서 쌍방울이 지금 수사도 아직 안 됐는데 소환도 네. 비얘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또 비얘기 맞추려면 내년에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검찰에게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증거와 팩트 가르친 대로 간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 본인이 그 시지푸스에 비유했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적확한 비유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지푸스가요 아무 죄도 없이 무한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지푸스는 이게 신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이래서 이게 응당한 인과응보로 이게 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게 똑같다 봐요. 이번에 백현동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이게 백현동 끝나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있고 이게 끝나면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이 있고 본인이 지은 죄만큼은 시지푸스처럼 영원히 저는 재판이나 수사 또 이게 유죄가 되면 처벌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시지푸스 비유가 상당히 그 본인의 운명을 예측한 이런 게 비유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거나 구속영장 청구의 그 시기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제 옥신각신한 것도 있지만 당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됐을 때 그런 최악의 상황 때 플랜 B도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계파 갈등이 좀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정은재 변호사님, 플랜 B가 뭔가요? 사실 지금 플랜 B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근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플랜 B도 이제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사실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씀은 어떤 플랜 B가 구체적으로 있다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로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소환을 했고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답정 기소를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당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 있는 고민 형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당이 전략적인 선택들을 해나가야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도 더 호소할 수 있고 내년 총선에서도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 고민 중에 일환이라고 봐야겠고 아직은 영장 청구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플랜 B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플랜 B라는 게 뭐 정리를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성주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당내 그 계파 갈등의 불씨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 대표가 구속이 되면 당내 갈등이 없어지죠. 없어질 예정이다. 왜냐하면 이건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 정부가 경쟁 후보를 1년 6개월 동안 집요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을 감옥에 넣습니다. 이건 야당 대표를 인신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야 간에 당내에서 비명, 친명 싸우겠습니까?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야당이 더 말하자면 하나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네. 대정부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비극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탓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겠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발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게 구속까지 가서 야당 대표가 감옥에서 있는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명 친명 간에 플랜 B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정부는 안 되겠구나. 야당을 탄압하는 정말 무도한 독재 정권이 되겠구나. 라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갈등의 불씨가 더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